자, 키워드가 명확하네요. 캠프 데이비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미국으로 갔죠? 도착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오늘 밤부터 캠프 데이비드 쪽에서 어떤 일정이 시작이 되고 회담도 있고 이런 걸 좀 보입니다. 뭐 상황은요. 그리고 내일 정도면 구체적인 어떤 결과라는 거 이게 알려지겠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도착한 모습 그리고 과거에요. 과거에 200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 모습까지 좀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유익한 이야기를 아주 가슴 열고 싶은 이야기예요. 과거 영상 오랜만에 봤네요. 여기요. 자, 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지금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삼국 정상회담, 세 나라의 정상회담이 왜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겁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 방문을 했죠. 예. 그 열병식 굉장히 군사적이고 딱딱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주석단에서 삼국이 연대를 갖다가 공고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예. 한미일은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이게 캠프 데이비드가 굉장히 사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발을 디딛는 순간부터 침묵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미일 공조는 조금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도모하면서 조금 여유로운 장소에서 북중러와는 조금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은 열병식 당시의 북중러 공조의 모습을 그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잔영을 조금 상쇄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의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약간 보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도 읽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형식 측면에서는 이제 장소가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어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 당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교류를 하는 모습도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내용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뭔가를 좀 예고를 해준 거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삼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원칙, 하나는 정신, 그리고 큰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 이걸 담았다. 이게 이제 공개될 수 있다, 될 것 같다. 이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요, 지금 김태호 1차장이 저 설명과 함께 또 내놓은 설명들이 지금 영상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미일의 어떤 이런 관계는 북핵 억제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범지역 협력체로 가는 거다라는 설명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죠.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가 중국을 향한 메시지 이럴 수 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알게 모르게 중국 견제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그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외교가 여태까지는 한반도 그다음에 동북아를 예. 뛰어넘지를 못했었는데 예. 이제는 조금 그런 어떤 성향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외교적인 지평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좀 확장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비하게 된 것이죠. 이른바 이제 인태 전략 이래 나온 게 맞습니다. 그거죠. 사실 한국 정도 되는 예. 나라가 모두 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비해서 영내 관여를 갖다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를 하는 외교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캠프 데이비드 이 정상회의는 아주 예.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예. 반드시 뭐 중국을 또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예. 뭐 어떤 국가들이 이 영내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겠다고 하면은 삼국이 공조를 강화해서 대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쪽이 우리에게 좀 더 외교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럼?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정책 대표적인 슬로건이 글로벌 중추 국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국의 외교가 한국 이만큼 뭐 국력 신장이 됐는데 사실 너무나 이 한반도 그다음에 동북아에만 국한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그런 좀 기여 외교, 예. 공헌 외교,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지금 자유주의 질서가 많이 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한국이 수호를 하는데 앞장서고 강화를 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미일 정상회의 우리 시간으로 좀 밤 아마 자정 그 무렵쯤에 구체적으로 열릴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요.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아마 내일 아침쯤이면요.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중국은 뭐 관영 매체가 사실상 중국 당국이죠. 관영 매체니까요.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좀 험악한 얘기인가요? 이런 사설, 그러니까 주장을 쓴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황구시보죠? 유명하죠? 황구시보? 약간 거친 주장 많이 하는 걸로. 근데 이런 얘기나 사설을 썼는데 한국이 지금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진흙탕에 빠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요. 캠프 데이비드 초대받은 것은 유치원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 그러면은 한국은 유치원생, 선생님은 미국?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중국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불편해하고 불만을 갖고 저걸 한 것 같거든요. 자, 임재춘 원장님. 네. 지금 중국은 뭐가 이렇게 불편한 겁니까 지금? 그 한미일 삼각 공조가 예. 중국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동북아판 나토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토면은 동맹이 되는 동맹이죠. 것이죠. 군사 동맹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요, 예. 동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오.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한국과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 안 그래도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 더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동맹으로 일단 이 협의체를 발전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삼국이 정상이 이제 별도로 처음 만나는 것이거든요. 12번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 다자 외교의 장에서 사이드라인에서 약간 그냥 만났어요. 부수적인 회의처럼 예, 비춰졌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별도로 삼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이고 그게 처음인데 마지막이 아니랄 거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리화되고 제도화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물며 동네에 동호회를 갖다 결성하는데도 그 동호회의 어떤 비전이 뭐고 원칙이 무엇인지를 갖다 규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정관들을 만들고 그러죠. 그렇죠. 동상.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이런 협의체를 규율하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은 역시 비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가동할 것인지에 예. 대한 어떤 좀 원칙론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요. 제 생각에는 중국을 갖다 콕 집어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갖다 견제하는 그러지는 않을 협의체다. 거다. 예, 그런 부분이 명문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동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국내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도 아까 살짝 해주셨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요. 사실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뭔가 맺고 있는 것 중에 코드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인도도 들어가죠. 코드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코드와 한미일 이 협의체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예. 게 굉장히 광활합니다.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정의한 것을 보면은요, 예. 동북아도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요즘 어떤 다자주의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소다자주의가 결성되고 있어요. 쿼드 말씀하셨고
또 미국과 영국과 호주 사이에 군사 정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기술 동맹이라고 오코스라고 협의체라고 그러나요? 할 수 있는 예, 예. 오코스도 지금 발족이 됐고요. 예, 예. 이제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 발족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런 다양한 소다자주의 안보 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예. 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뭐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고 예.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제도화가 되고 정례화가 된다면은 쿼드에 버금가는 그런 예. 안보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삼국 세 나라 정상이 친교했던 모습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좀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거 잠깐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전 새벽쯤이면 구체적인 결과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